자, 이제 603페이지. 자, 이어서 보죠. 자, 2절의 주택의 건설입니다. 자, 우리 주택법에서는 이제 주택을 집단적으로 건설한다라고 했고요. 자, 이 주택을 이제 집단적으로 건설하는 체계. 자, 이제 2절인데, 자, 2절은 크게 이제 두 가지 파트죠. 주택 건설 사업 주체라고 그래요. 사업 주체. 주택 건설 사업하는 자들을 우리가 사업 주체다. 사업하는 자. 건축법에서는 건물 건축하는 자를 건축주. 근데 주택법에서는요, 주택 건설 사업하는 자. 사업 주체. 그리고 사업 주체가 이제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절차. 건설 절차. 크게 이제 건설 절차 우리 좀 이따 볼 건데요. 저희 주택법에서는 주택을 집단적으로 건설하죠. 이 집단적으로 건설할 때는 사업 계획을 작성해갖고 승인받는다 그래요. 이 사업 계획 승인. 자, 이게 주택법 15조 우리 주택법의 핵심 제도. 제일 중요해요. 건축법에서는 건축허가 받듯이 주택법에서는 건축허가를 받는 게 아니고 뭐를 받는 거냐? 사업 계획 승인. 아파트 단지 어떻게 멋지게 만들어 볼지 사업 계획을 작성해갖고 행정청의 승인을 받는 거예요. 승인. 사업계획 승인 떨어지면은 이제 착수해갖고 공사하죠. 아파트 주는 공사 다 끝났어요. 사업계획 승인 받은 대로 공사했는지 검사. 이 검사 받는 것을 준공검사. 우리 주택법에서는 사용검사 받는다. 우리 사용검사. 이 사용검사가 떨어지면은 이제 적법하게 사용할 수가 있게 되죠. 아파트 입주해갖고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사업계획 승인 이거 받아갖고 주택 건설 사업하는 자, 고자들을 사업 주체. 절대 건축허가 받아갖고 한다고 아니라고 그랬어요. 사업계획 승인받아갖고 사업하는 자들을 사업 주체다라고 하죠. 그래서 크게 이제 사업 주체 개념. 자, 이거부터 한번 보죠. 그러면 주택건설 사업하려면 원칙은 등록해야 돼요. 등록하고 사업하는 게 원칙이라고 그러죠. 등록사업자 원칙. 우리 중개업도 등록하듯이 중개업 할 때 중개업 등록하죠. 주택건설 사업할 때도 뭐부터 해라? 등록하고 사업하는 게 원칙이자 의무요. 그거 언제 등록하는 거냐? 등록대상 연간 1년간이에요. 1년간. 단독주택은 20호,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 건설 사업하거나 또는 연간 대지를 주택 건설할 땅 대지를 10,000제곱미터 이상 조성 사업하려는 자. 자, 이 자들은 일정한 요건 갖춰갖고요. 국토부 장관한테 등록하고 사업해야 돼요.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하고 사업하는 자. 그래서 이름을 등록사업자. 원칙이에요. 등록 안 하고 사업하면 처벌해요. 2년 2천 처벌합니다. 그래서 연간 이 규모 이상으로 사업하려면 국토부 장관한테 등록하고 사업한다. 그런데 이 등록 안 하고 사업할 수 있는 자들 또 있네요. 그 자들을 비등록 사업자, 비등록. 그럼 등록 안 하고 할 수 있다. 자, 먼저 공공사업 주체. 우리 공공사업 주체 누가 있었어요? 국가나 지자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이 자들은 다시 등록할 필요 없이 주택건설 사업할 수 있고요. 주택건설 사업을 공익사업을 하게 설립한 공익법인, 뭐 한국 사랑의 집짓기 운동연합회 이런 공익법인들이죠. 이 공익법인도 공익사업 하는 거니까 등록할 필요가 없대요. 그리고 공동사업 주체가 있어요. 이 등록사업자하고 공동으로 주택건설 사업하는 자. 그래서 주택조합과 고용자. 자, 여자들이 주택조합은 조합 아파트, 고용자는 사원 아파트 건설할 때요. 이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할 수가 있고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하면은 공동사업 주체라고 해서 등록 안 하고도 주택건설 사업할 수 있는 예외를 줍니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이제 3명. 공공공익법인 공동사업 주체는 등록 안 하고도 사업할 수 있다. 등록해야 되냐? 필요 없냐? 단순하게 또 이거 갖고 물어봐요. 그럼 일단 교재 한번 볼까요? 자, 맨 위에 사업 주체. 사업 주체는 주택 건설 사업 계획 또는 대지 조성 사업 계획 승인 받아갖고 그 사업 계획 승인 받아 거다 있죠. 사업을 시행하는 자다. 그래서 사업 계획 승인 받아갖고 하는데 그 밑에 쭉 내려보세요. 1번 주택 건설 사업의 등록 사업자 비출. 그게 원칙이야. 원칙이자 의무라 그래. 등록하고 주택 건설 사업합니다. 그럼 등록 대상 이 26회 때 단독 기출 연간 1년간 단독주택 20호 동그라미 공동주택 20세대 동그라미. 근데 하루에 도시형 생활주택일 때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또 30세대 동그라미 이상의 주택 건설 사업 시행하려는 자 또는 연간 10,000제곱미터 또는 10,000제곱미터 이상 대지 조성 사업 시행하려면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된다. 딱 끊습니다. 의무예요, 의무.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된다. 그러면 일단 등록관청이 누구라고요? 국토부 장관. 저 혹시나 해서 여쭤보는데요. 우리 중개사법에서 중개업의 등록은 어디 가세요? 등록관청. 시군구청장. 근데 우리 공법에서는 시군구청장한테 등록
일체 없음. 제일 높은 사람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합니다. 그래서 중개사법하고 공법하고는 레벨이 다르다. 레벨이 다르다 그래요. 공법은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돼요. 딱 끊고 근데 다만 다음의 사업 주체는 그러하지 않다. 즉 등록 안 하고 사업할 수 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2번, 3번 3개 묶으셔갖고 국가나 지자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애들 누구야? 공공. 또 4번은 끝에 공익법인도 있죠. 공익법인. 또 넘겨보세요. 동그라미 5번하고 동그라미 6번 묶어가지고 자 주택조합, 동그라미 5번에 주택조합, 동그라미 6번 고용자. 얘들은 가로에 보시면은 등록사업자와 공동 동그라미 공동으로 주택 건설 사업할 때만 그래서 공동사업주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3명이 아니면 등록해야 된다. 그래서 비등록 이렇게 3명 아니면 등록해야 돼요. 이 등록 대상 연간 20호 20세대 만제곱미터 이상 이게 그대로 26회 때 기준. 그다음 비등록이 아니면 이제 등록해야죠. 그 밑에 등록할 때 기준입니다. 자, 등록 요건. 그 박스에 보시면은 기획번 자본금 3억 원 동그라미 3억 원 이상. 자, 이거는 법인이요. 법인은 3억 원 이상. 근데 개인일 때는 2배죠. 자산평가액이 6억 원 이상. 그다음에 니은번에 기술자, 건축 분야나 토목 분야 기술자 1명 이상. 그리고 사무실 확보해서 등록합니다. 그런 거 요건들 쭉 있는데 핵심 뭐예요? 돈이죠, 돈. 자본금 3억 원 이상. 개인은 2배로 하니까 법인 막실하게. 법인은 3억 원 이상. 그다음 옆 페이지로 와보세요. 근데 이 요건 갖춰도 등록할 수 없는 자들 있네요. 결격이라 그러죠. 다음에 다는 자는 등록할 수가 없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미PP. 얘들 뭐예요? 재현 능력자. 또 2번. 파산 선고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파산자. 또 3번은 좀 옆으로 하면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났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다 살고 나왔어요. 두부 딱 깨물어 먹으면 2년간 결격. 또 4번에 금고 이상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 그래서 동그라미 1, 2, 3, 4 이거 앞에서 2번이나 있네요. 도시개발조합 임원의 결격, 정비사업조합 임원의 결격, 등록사업자도 결격. 그래서 1, 2, 3, 4는 모든 결격. 우리 공법에서 모든 결격 다 안 된다. 근데 동그라미 5번 여기서 하나 더 있네요. 하나 더 볼까요? 등록이 말소된 후 2년 동안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이걸 재등록 금지라고 그래요. 공법에서는 등록이 말소가 됐다. 2년간은 다시 등록 못하는 거예요. 중개사법에서는요. 중개사 자격 취소되면 3년간 재등록 금지죠. 등록할 수가 없다. 3년. 그런데 공법은 2년이에요. 2년. 공법 2년간 재등록 금지. 그 다음 밑으로 합니다. 가로 5번. 등록사업자의 시공. 자, 등록사업자가 밑에 주태 대통령 영의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그 등록사업자를 건설업자로 봐서 건설업자로 봐서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다. 시공할 수 있다. 그렇죠? 그걸 건설회사라고 그래요. 건설회사. 그러면 등록사업자는 사업주체를 다른 말로 시행사라고 그래요. 시행사. 사업을 자기의 책임과 이름으로 주택을 건설, 공급, 관리하겠다. 자기의 이름으로 사업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주체가 시행사라고 그래요. 시행사. 그러면 등록사업자는 시행사 개념인데요. 이 등록사업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직접 뭐까지 할 수 있느냐. 시공까지. 공사까지도 직접 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이 등록사업자가 시공까지 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시공권이 있는 등록사업자 이꼴 건설업자. 건설업자가 건설회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시공권이 있는 등록사업자 이꼴 건설회사. 건설회사가 돼서 이 등록사업자가 공사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건설회사 뭐 알고 있는 거 많이 있죠? 부영건설 뭐 이런 거. 그래서 건설회사가 돼서 공사까지 할 수가 있대요. 그러면 이 시공권이라는 게 있어야 등록사업자는 공동사업 주체가 될 수가 있어요. 또 시공권이라는 게 있어야 저 주택상환 사채라는 것도 발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공권을 갖기 위한 요건 요것도 좀 알아둬야죠. 그래서 박스에 보시면은 요건 그 핵심 콕콕 밑에 나오네요. 그 1번 자본금 5억 원 또 나면 개인은 2배니까 10억 원 이상. 근데 개인은 중요한 게 아니고 법인. 아까 등록만 할 때는 3억이었는데요. 시공권까지 가지려면은 5억 원 이상이 돼요. 5억 원 이상. 그 다음 2번에 건축 분야나 토목 분야 기술자 3명 이상. 이 중에서 건축기사, 토목 분야 기술자 각 1명을 포함해서 적어도 기술자 3명 이상. 그리고 최근 5년간 실적이 100호 100세대 이상. 숫자 또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항상 중요한 거는 돈이라고 그랬죠. 돈. 1번 자본금 5억 원 이상은 돼야 된다. 자, 그 정도 정리하죠. 그 다음 넘겨보세요. 자, 아로 6번.
등록 말소. 자, 국토부 장관이 등록 말소나 영업 정지 명할 수 있는 사유인데, 자, 중에서 1번 동그라미, 박스에 그 1번 동그라미 있고 5번 동그라미. 1번하고 5번은 걸리면 반드시 말소. 필수적 말소. 그래서 공법에서는 그 2개 정도 보면 되죠. 필수적으로 등록 말소한대요. 1번.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을 때 거짓말로 등록했다 걸렸어요. 또 5번 등록증 대여 빌려줬다 걸렸어요. 이 2개는 걸리면 그냥 무조건 말소. 말소가 되면은 2년간 다시 등록도 못한다 그랬죠. 재등록도 금지. 그런데 옆에 가로 7번 맨 위에 보세요. 자, 등록 말소나 영업정지 처분받은 등록사업자는 처분 전에 사업계획 승인받은 사업은 계속 수행할 수 있다. 자, 있다 없다 물어보니까 등록 말소 되기 전에 사업계획 승인받아 하고 있던 것은 계속할 수 있다. 이걸 소위 기득권이라고 그러죠. 그럼 등록사업자 사업계획 승인받아갖고 사업하다가 나중에 등록이 말소가 됐어요. 거의 등록 말소 처분은 기왕에 하고 있던 사업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 기득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고 있던 것은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맨 밑으로 와볼까요? 자, 공동사업 주체. 하루 1번에 토지 소유자가 주택 건설할 때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다. 자, 이 경우 토지 소유자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 주체로 본다. 공동으로 사업하는구나. 공동사업 주체로 본대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땅은 있는데 아파트 건설할 능력이 없죠. 건설할 능력이 없으니까 누구하고? 등록사업자하고 공동으로 사업할 수가 있대요.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또 하루 2번에 주택조합 가로 열고 세대수의 증가가 없는 리모델링 조합은 제외. 아까 기존 세대수 15%까지 늘릴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늘린다는 게 이제 더 짓는다 그 얘기인데 세대수 증가가 없다는 것은 건설 안 한다 그죠. 건설 안 하는 거니까 리모델링 조합은 그거는 제외하고요. 자, 주택조합이 구성원의 주택, 이 조합주택, 조합 아파트라고 그러죠. 조합 아파트 건설할 때는 등록사업자와 밑에 줄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고요. 자, 이 경우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 주체로 봐서 공동으로 사업하는구나 인정해 준대요. 그러면 주택조합도 사람만 뭐 한 거지 아파트 건설할 능력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할 수가 있대요. 또 옆으로 와서 바로 3번 고용자가 여기서 고용자는 이제 사주 그거 다 쓰는 누구 겁니까? 해서 회사의 주인 그 사주라 그러죠. 고용자가 근로자의 주택 이걸 사원 아파트 건설할 때는 그 밑에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 거다 비추 시행해야 돼요. 이건 필수적이에요. 이 경우 고용자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 주체로 와서 공동으로 사업하는구나 인정해 주는데 고용자가 사원 아파트 건설할 때는 등록사업자와 반드시 같이 하래요. 그래서 자, 이제 공동사업 주체하면은 종류가 3개요. 주택조합, 고용자 또 누구도 있어요? 토지 소유자. 자, 여자들이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 건설 사업하는데 자, 이 중에서 등록 안 하고 사업할 수 있는 것은 주택조합하고 고용자만. 토지 소유자는 요거는 공동사업 주체라도 등록 없이 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없어요. 토지 소유자는 비등록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택조합과 고용자만 등록사업자와 같이 할 때 비등록으로서 등록 없이도 사업할 수가 있죠. 그리고 자, 주택조합이나 토지 소유자는 등록사업자와 같이 할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그런데 고용자는 사원 아파트 건설할 때 반드시 등록사업자하고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무적 또는 필수적인 공동사업 주체는 고용자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공동사업 주체가 사업을 하게 하면 요건이라고 그래요. 요건 좀 정리해보면 자, 주택조합이나 고용자, 토지 소유자 여자들이 반드시 뭐를 확보하고 있어요? 대지. 땅을 갖고 있어요. 대지의 소유권은 여자들이 확보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땅은 있는데 건설할 능력이 없으니까 등록사업자 같이 하죠. 그럼 등록사업자는 뭐가 있어야 될까? 공사할 수 있는 능력. 시공권이 있어야 돼요. 시공권. 좀 전에 봤죠? 건설업에 등록을 해서 건설업자가 되든지 또는 저 시공권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시공권이 있는 등록사업자일 때 공동사업 주체가 돼서 공동으로 사업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절대 등록사업자가 대지의 소유권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틀려요. 땅은 주택조합이나 고용자나 토지 소유자 갖고 있어야 되고 등록사업자는 공사만 하는 거예요. 공사, 시공할 수 있다. 그때 같이 하면 이제 공동사업 주체다라고 표현하죠. 그럼 그 밑으로 갑니다. 3번의 주택조합 거기다가 별표.